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6일 화요일 오후 3시 40분입니다. 세계 증시는 특별한 이슈 없이 차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뭔가 시장이 집중을 하는 이슈가 있다라면은 은행 위기가 잠잠해진 틈을 타서 이번 주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미국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밤 미국 증시는 오늘 밤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나스닥을 제외하면 대부분 혼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 다 혼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부채 한도 협상이 시작된다, 그런 기대감 혹은 우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시장을 조금씩 흔들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다 이렇게 혼조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조금 재밌는 곳이 있다면은 이제 나스닥과 일본 증시 정도가 좀 될 수 있겠는데요. 나스닥이 강한 거는 어떤 완화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잘 아실 거고, 일본 증시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수혜를 볼 수 있다,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다, 이런저런 내용을 갖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일본 증시하고 나스닥이 좀 독특하게 좀 강하고 있다. 얘네는 좀 독특하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 증시는 워낙 그 답답한 이제 박스권, 어떤 중장기적인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오른다, 좀 내린다라고 해도 그렇게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나스닥이죠, 나스닥. 사실상 이제 애플을 주인공으로 해서 세계 증시를 멱살 붙잡고 끌고 올라가고 있는 게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지 혼자 강한 거 말고는 사실 특별히 그렇게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하다. 몇몇 좋은 이슈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일본 증시 이런 걸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특별한 일 없이 그냥 평화롭게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오늘 밤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뉴스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밤에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지만 오늘 아시아에는 뭔가 또 안 좋은 분위기가 있었는지 중국,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올랐다가 떨어지는 등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았고, 일본만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아시아장이 비실비실했던 영향 때문인지 유럽 증시도 일단 하락 출발 예정인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예정된 지표 발표들이 몇 개 있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로존에서 발표되는 몇 가지 지표들과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들이 있긴 있는데요. 솔직히 얘네가 지금 오랜 박스권을 극복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서프라이즈나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런 지표가 미국 개장 전에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가자고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밤에도 이 연준 위원들의 다양한 립 서비스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계속될 건데, 사실 지금 긴축이고 뭐고 어떠한 재료도 시장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경우는 잘 없다 보니까, 솔직히 아무리 나와서 매파적인 이야기라고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해도 별로 그렇게 시장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도 그냥 일단 적당히 패스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시장을 가장 크게 흔들 수 있는 이슈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뉴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제 예상,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장 타결이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의 생각에는요. 예. 이 아시다시피 벼랑 끝 전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두 집단 혹은 두 사람의 갈등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보통 끝까지 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아직은 좀 여유롭죠. 아직은, 그러니까 물론 이게 엄청나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닌데, TGA 말씀드리는 겁니다. TGA, 그죠? 이 재무부의 현금 계좌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여유롭습니다. 아직은 벼랑 끝까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벼랑 끝까지 아직 벼랑 끝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도 상원도 하원도 조금 다들 이렇게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당장 오늘 밤에 뭐가 막 타결이 돼가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불확실성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던 그 하원 의장인가 그 사람도 그런 이야기 했죠. 별로 뭐 바이든이고 뭐고 간에 별로 이렇게 뭐 타결하고 싶은 이 어떤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의견에 동조합니다. 저는 뭐 물론 한국에 있어서 아무것도 잘 모르겠지만은, 저의 막연한 생각은 그래요. 지금까지 이 부채 한도 협상 하는 것들을 보면은 벼랑 끝까지 몰고 가더라. 근데 지금 아직 그 TGA에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불확실성은 더 끌고 가지 않을까. 오늘 밤 타결 이런 건 개인적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리기도 했었죠. 이게 이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게 이게 무조건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이런 게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다. 왜냐? TGA라는 현금 계좌에서 자꾸자꾸 현금이 시중으로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에 효과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스닥이 오르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거 시장의 호재 아닙니까? 그죠? 이 미국 정부가 망할 수 있어도 호재인 거예요. 그리고 이 거꾸로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미국 정부는 다시 희망찬 미래로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치면은 그게 호재냐? 그것도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지금까지는 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시중에 푸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 타결돼 버리면 다시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해 갖고 시장에 돈을 끌어당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동성 회수의 의미가 있거든요. 다시 유동성 회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 기대감, 완화 기대감 이런 걸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돈 뺏어가면 이게 좋겠어요? 이게 안 좋게 인식될 수도 있다라는 거.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건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고, 하여튼 오늘 밤에 저는 일단 뭐 당장 타결은 될 것 같지 않다. 불확실성이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밤도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해서 박스권 이어가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빅스를 봐도 그렇고 뭐를 봐도 그렇고 대부분 다 지금 애매한 구간 안에 딱 한가운데 와 있고 이래서요. 이런 어떤 답답한 모습은 조금 더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여튼 나스닥만 좀 강하다. 이렇게 좀 알아보시면 되겠고,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 하방을 이제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했어요. 이 상승을 추종할 거면 강한 놈을 추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방을 볼 거면은 약한 놈을 후려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나스닥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했던 이야기하고 약간 좀 상반되는 짓을 하고 있기도 하죠.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평상시가 아니고 이제 2020년에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이 나스닥과 IT 빅테크를 위주로 해서 버블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버블장에서는 이 버블이 꼈던 놈이 제일 많이 죽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나스닥 하방을 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명백하게 뭐 가장 약한 거는 나스닥이 아니죠. 그죠? 지금 약한 거는 S&P고 뭐 러셀 2000이 약하고 또 뭐 아시아 증시가 약하고 뭐 중국 증시가 약하고 그런 게 약한 거지. 지금 어쨌든 저는 그래서 가장 강한 이 나스닥을 하방을 보고 있다라는 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단 그런 걸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겠고, 평상시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게 맞습니다. 강한 놈은 주식을 사고 약한 놈은 매도를 하고 아래로 때리고, 이게 맞습니다. 그죠?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 롱숏 전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요. 이게 롱숏 전략의 기본이라고요. 그죠? 이런 점들은 알아놓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있었던 일들 뭐 그냥 간단하게 현상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가장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굉장히 강해서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약간 애플과 비스무리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본 증시 보시면 이제 이 자리가 말씀드렸다시피 22년 2월 달에 만들어 놓은 고점인데 몇 년간 넘지 못했던 무거운 저항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쉽게 이 무거운 저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오를 수 있겠냐? 일본 증시 너 혼자 여기 돌파한착해서 대세 상승할 수 있겠냐? 의문이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지금 일본만 오르고 있다 한들 그렇게 일단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라는 판단이,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애플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애플도 22년 이때 초에 만들어 놓은 역사적인 고점 자리를 지금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애플도.
애플도 그리고 이런 저항 부근에 지금 거의 왔거든요. 사실 뭐 아직 한참 남긴 남았습니다만 이런 어떤 무거운 전고점 저항에 해당되는 자리에 영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증시와 좀 비슷한 위치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사실 이런 거가 지금 시장의 불안감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미국 증시가 이렇게 지수 껍데기가 잘 버티고 있는 건 결과적으로 애플이 125부터 해갖고 170 부근까지 쭉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잘 버티고 있는 건데, 미국 증시는 애플과 IT 빅테크 아니었으면은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5%이 정도 성과를 내고 있을 텐데, 애플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좀 껍데기가 번지르르해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껍데기를 번지르르하게 하는 이 대장인 애플이 전고점 부근에 있고 역사적 고점 부근에 있고 최근 몇 거래일 동안 못 넘고 있으면 이런 건 굉장히 시장의 불안 요인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를 좀 잠깐 드려봤고, 다시 마저 하던 일들 좀 하자면은 중국 증시 계속해서 박스권입니다. 그죠? 박스권. 요렇게 박스권 볼 수도 있고 요렇게 박스권 볼 수도 있고, 하여튼 답답하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럽 증시도 계속해서 답답하다, 못 넘어가고 있다, 이런 거 정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는 그 달러 강세 등등의 영향으로 해서 이제 7위안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7위안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심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싸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계속해서 7위안 쪽에 도전을 하고 있다. 쉽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7위안 돌파 한착하면 이제 완전한 상승 추세로 전환이죠, 그죠? 네. 하락 추세 끝나고, 지금은 하락 추세 끝나고 이제 멈춰 있는 거고, 7위안 돌파 한착하면 이제 완전한 상승 추세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7위안 돌파 한착하면은 목표치는 이제 저 위에까지 열려버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시장은 좀 다시 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한국 증시는 미국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영 시원찮은 모습을 보였네요. 그죠? 그 나스닥과 딱 정반대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어떻게 해도 계속 찔끔찔끔 올라가려고 그러고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어떻게든 좀 약하려고 그러고 좀 이렇게 비실비실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과 반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29 부근의 저항도 살짝 확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힘이 붙여서 부근에도 못 가고 윗골이 달고 좀 밀렸다라고 보여지고요. 상승 마감이지만 이런 거 상승으로서의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오늘의 저런 상승 마감에 대고 큰 의미 부여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일단 단기적으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위쪽에 329에 대한 어떤 무거운 저항을 오늘 의식을 한 거고, 결과적으로 계속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324 혹은 329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일단 한국 증시는 약합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 고점이 요렇게 낮아졌었는데 이제 고점이 요렇게 낮아지는 좀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정도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도장은 찍지 마시고 어떤 하락의 기울기가 좀 가팔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 등장한 게 아니냐, 이 정도 생각만 해보자고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혼조한 구간이다.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도 좀 그렇다고 이게 상승으로 올라가긴 힘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배팅도 할 수는 있는데 좀 329 아래에 있기에 전고점, 직전 고점 부근, 직전 고점 자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 힘은 약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불안해 보인다,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고, 풋옵션들은 물론 저점은 좀 낮추긴 했으나 여전히 어떤 이 전저점 자리의 어떤 이런 지지력 부근에서 일단 숨은 붙어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풋옵션은 죽지는 않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특별한 거 없죠. 코스닥은 하락 추세 중에 가벼운 반등이 올라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특별히 다른 거는 할 말 없고요. 환율 잘 올라가고 있죠. 예. 이 1340원 이런 데를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잘 어떤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 달러 선물 만기였기 때문에 이게 좀 종가가 이상하게 튀어서 오늘 12원 13원 하락한 걸로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고, 하여튼 5일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1340원 부근에 매물을 차분하게 잘 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뭐 양봉 하니까 양봉이 뭐예요? 어떤 매수세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환율은 여전히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환율을 보면은 약간 이거 나스닥 보는 그런 기분이 좀 들긴 들어요. 나스닥 보면은 매일매일 어떻게든 조금씩 올라가 보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런 매수세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환율도 좀 매일매일 보면 좀 그런 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한국 주식을 보면 좀 매일매일 빠지려고 좀 비리비리 힘없는 게 좀 보이고, 환율은 나스닥처럼 좀 찐득하게 좀 강한, 마치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보는 것처럼 좀 하이어 폴 롱거한 그런 찐득한 그런 강세를 좀 보이는 듯한,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달러는 계속해서 일단 들고 가면 되겠다. 아직은 박스권입니다. 그죠? 이 정도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한국 증시 지금 할 건 없다. 코스닥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코스피는 박스권인데 충분히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들고 갈 수 있고, 위쪽으로 또 베팅하자면 할 수 있는데 좀 부담스럽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친구들이 일단은 그 하락이 일단 좀 멈춰 있네요. 그죠? 하락 추세 에코프로 BM인데요. 하락 추세가 일단 멈췄습니다. 한 지난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안 빠졌으면 일단은 뭐 멈췄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24만 원 자리가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었는데 이걸 붕괴시키면서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전환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아래 이런 구간들이 지금 지지선들이 지금 빽빽하게 좀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선 지금 하락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한 3, 4거래일 동안 이렇게 여기서 22만 원 부근에서 버틴 걸 보면은 다시 한번 24만 원 정도 테스트하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코스닥은 일단 조금 더 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에코프로 친구들도 그렇죠. 에코프로를 봐도 에코프로도 여기 50만원, 51만원 부근이 어떤 지지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51만원 선까지는 일단 쑥 빠질 수 있었지만 얘도 보시면 3거래일간 어딘가를 일단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조금 좀 더 반등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일 수 있어요. 한 58만원, 59만원 선에 보시면 여기 제가 어떤 선 하나 그어놨죠. 대략적으로 이 자리 부근까지는 일단은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거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워낙 답답한 구간이라 특별히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요. 이 오늘 삼성전자의 이런 흐름을 보면은 당장 급락할 생각은 없구나. 당장은 일단 좀 답답하게 좀 더 개길 생각이구나.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직전 고점 자리로서 중요한 자리라 말씀을 드렸는데 붕괴시켰단 말이죠. 두 번이나. 그리고 나서 두 번쯤 붕괴시켰으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다시 이 라인을 돌파한 척 한 걸로 봐서는 당장 죽을 생각도 일단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S&P처럼 혼조하게 좀 시간이나 끌어봐야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위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어딘가 올라가면 계속해서 음봉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런 점들은 일단 분명한 사실이고, 삼성전자를 좀 자세히 보실 분들은 이제 여기 고점이 있고 여기 고점이 있고 여기 고점들이 있는데 이런 고점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를 거치는지, 고점들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박스권이지만 어차피 대략적으로 이 정도 박스권이지만 박스권 내에서도 이제 고점의 위치들을 조금씩 살펴보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다. 자세히 보실 분들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다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봐야 되는데 미국 증시는 S&P 박스권 그죠? 그리고 나스닥은 상승 추세 중에 상승이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특별히 할 말이 없죠. 그죠? 오늘 밤에도 뭐 아마 저는 뭐 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기존 보유자들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 청산을 못한 이제 그런 분들이나 이제 지금 고민을 하는 거지, 뭐 현금 들고 있고 그러신 분들은 고민할 게 없다. 전 뭐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들고 있던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 부근에 어떤 이런 저항들, 이걸 못 넘어가면 일단 계속해서 일단 들고 가려고 하긴 하나, 지금 이런 건 분명히 어떤 좋은 뭐 별로 합리적인 투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좋을 수 있지만 분명히 지금 하는 짓은 상승 추세 중에 하락으로 베팅하고 있고 하락의 신호도 의미 있게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일본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일본 같은 거 보시면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는 그림, 여기에 의미 있는 매도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명히 제가 아래쪽으로 들고 가고 있는 건 분명히 이거는 합리적이지는 못한 그런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매몰 비용이 아까워가지고 이제 그냥 들고 가는 거죠.
아무튼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더 기다리셔라. 나스닥은 지금 엄청 강하다라는 거 좀 한번 더 강조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환율 박스권, 저기 금리 박스권, 뭐 달러 박스권, 뭐 각종 뭐 온갖 거 다 박스권. 뭐 그리고 국제유가도 이제 박스권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고, 다만 이제 구리가 조금 좀 비리비리하네요. 우리 이런 거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뭐 최근에 중국 증시가 좀 약한데요. 이런 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물론 뭐가 먼저인지 모릅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구리가 빠져서 중국이 빠지는지 중국이 빠져서 구리가 빠지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둘이는 닭과 달걀과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자산들이죠. 그죠? 구리와 중국 증시는요. 근데 일단 최근에 이 구리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고, 계속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걸 보면, 물론 오늘 밤에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지금 이런 모습은 안 보이네요. 예, 지금 이런 모습은 이게 지지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사거래일 동안 지금 어딘가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긴 한데, 오늘 이렇게 마감하면 이건 지지력이 없는 거고 계속 아래쪽으로 하락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와 어떤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는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 혹은 뭐 국제유가 이런 게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걸 보여주는 이제 중요한 지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얘네가 오랜 박스권을 걸치다가 또 그리고 국제유가는 어떻습니까? 국제유가는 그 감산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다시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자재 가격 이런 걸 보면 좀 지금 세계가 좀 심상치는 않은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저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구리는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 한들, 이 아래쪽에서 워낙 오랫동안 바닥을 다지고 이 상승을 한번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로 전환됐지만 시원시원하게 하락할 거냐? 지금 당장은 이제 그럴 만한 이슈가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일단 당장은 뭐 시원한 시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